2021년 나 강철 물고기 새해 첫 시계를 구입했다. 두둥. 사건은 2021년 1월 2일 새해 다음 날이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다이스 V10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려고 했다. 헐, 근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큰일 났다. 나는 이게 없으면 핸드메이드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기엔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다. 청소기를 하나 더 사면 되는구나. 이 어처구니 없는 발성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내일 백화점으로 향하기로 하였다. 두둥. 2021년 1월 3일 나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백화점으로 향했다. 왜냐고? 사실 나는 청소기보다는 시계 구경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와이프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청소기부터 열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나는 자연스럽게 시계 매장으로 향했다. 롤렉스? 없어.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던 투도 매장으로 향했다. 블랙베이 58 모델이 나란히 앉아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가 컬러별로 있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시계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역시 내가 사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 이제 이걸 와이프한테 설명을 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잠시 밖으로 후퇴를 하였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이유는 바로 히스토리라고 말했다. 아마 와이프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롤렉스 DNA가 다 들어간 프린스 서브마리너의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프린스 서브마리너가 걸어온 길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1958년에 출시한 레퍼런스 7924 모델, 크라운 가드가 없는 빅크라운이 가장 큰 포인트죠. 또 방수는 200m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베이스로 시작해서 1969년에 출시한 레퍼런스 7016 모델 DNA를 여기에 다 첨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 로고에서 장패 로고로 바뀌었다는 점, 또 현재 투더의 상징 스노우플레이크 핸즈 이때부터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케이스 크기도 39mm로 2mm가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바뀐 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평평한 동글라스 형태가 이때부터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1975년에 레퍼런스 94010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977년에 프랑스 해군 전용으로 레퍼런스 9401 모델을 공급을 했었는데, 프랑스 해군이라는 그 감성을 지금 여기에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크게 보이는 점이 바로 이 네이비 블루 컬러죠. 저는 휴더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연하지도 않고 정말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모델은 밤에 보면 정말 예쁩니다. 또 제가 블랙 모델을 리뷰했던 적이 있죠. 제가 그때 느꼈던 건 990 서브마리너 모델하고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일리 시계로는 거의 최고가 아닌가. 적절한 케이스 크기에 얇은 두께, 정말 편합니다. 또 피니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또 무브먼트도 이 가격에 비해 팩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단점을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이 가능한 익스텐션 기능이 없다는 점. 저는 사실 불편하다고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제 구독자분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의견은 다양하게 다 들어봐야 하는 것 같네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리뷰했던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다. 뭔가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결론은 좋았다. 역시 시계는 스토리텔링이 최고라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원래 내 첫 계획은 파네라의 시계였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그렇게 나의 시계를 천천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시계와 나의 노하우들, 내 나름대로 QC를 아주 잘 본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큰 오산이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구입을 하고 나는 집으로 왔다. 두둥. 정확하게 4시간 뒤 내가 경험했던 튜더 시계는 4개였는데, 아마 이때부터 나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튜더에 대한 믿음감이 최고조가 아니었는가 싶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불을 껐는데 설마 아니겠지? 하고
자세히 봤다. 정확하게 아워핸드 중앙에 야광 발림이 생각보다 심했다. 정확하게는 덜 발렸다고 보면 된다. 사실 이런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흔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건 유난히 심했다.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다른 부분들도 천천히 살펴봤다. 역시나 핸즈부터 인덱스까지 전체적으로 별로 고르지 못했다. 참 난감하다. 일명 씨알못이라고 불리는 나의 와이프한테도 보여주니 이거는 조금 심한데, 하지만 난 이런 걸로 화낼 필요가 없었다. 일단 이야기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둥. 2021년 1월 4일 퇴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튜더 매장으로 향했다. 역시 친절하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롤렉스 안에 있는 미니 센터로 들어갔다. 그리고 테크니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다.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정확하게 QC 기준 통과라고 한다.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놈의 30cm. 하지만 이건 나에게 너무 잘 보였다. 그래서 결론은 핸즈 교체를 해주겠다고 한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다. 그러니까 QC에는 문제가 없지만 교체를 해준다는 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교체를 하고 나서 생기는 문제, 이건 감안을 하는 게 좋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다. 그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 내 눈에만 보이겠지. 이게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차이겠지. 이게 내가 시계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느껴왔던 점이다. 그런데 같은 네이비 블루 모델을 나에게 하나 더 보여주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것도 아워핸드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당황했다. 내가 믿었던 튜더가 이렇다니. 그래도 핸즈 빼고는 다 괜찮았던 모델이었다. 참고로 내 시계는 인덱스도 안 좋다. 역시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새 시계를 오픈한다는 자체도 싫었고 또 확신 없는 대답을 하기에 맡기기도 싫었다. 그래도 보증기간 안에 오면 바꿔준다고 한다. 이게 오늘의 총 결론이다. 그래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다시 집으로 왔다. 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내가 경험했던 블랙 모델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럼 여기에 쓰인 화이트 야광 도료가 특성상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에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투더 QC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GMT 무브먼트부터 인덱스 정렬 등 사소한 여러가지가 있지만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 사실 튜더 정도면 타 브랜드에 비해서 QC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내가 경험한 수많은 시계들 말로 하기에는 너무 입이 아프다. 내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겠는가? 혹시나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나처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알고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계를 샀다고 하니까 친구가 보호필름을 선물을 해줬다. 나는 참 복이 많은가 보다. 나는 원래 보호필름을 잘 붙이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필름을 붙여보았다. 근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 나의 해외 첫 시계 구입기는 여기까지다. 비록 첫 시작은 지만 다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끝. Wait.